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봄이라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로 어떤 게 뜨는지 아세요? 네? 봄 코디, 봄 원피스, 봄 재킷 이런 단어들이 쫙 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겨울 내내 패딩이나 폴라티 같은 이 두꺼운 옷들을 입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산뜻한 봄옷을 입고 싶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면서 봄옷 검색하면서 왔어요. 여름옷 입고 온 거 아닙니까? 반소매인데? 봄옷입니다. 약간 추워 보이는데요? 꽃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엄마들이 늘 얘기하죠. 멋부리다 얼어 죽는다. 예. 예. 사실 요즘 이 날씨가 은근히 쌀쌀해서 요럴 때요 얄프레 한 잠바 입고 막 나댕기다 보면 예. 까딱 잘못하면 감기 들기 십상이래요. 맞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근데 누님도 오늘 상당히 하늘하늘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하얀색이어서 그런지 목련 같습니다. 네. 내거요? 목련이 아이고 참. 꽃이 크잖아요.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내거 네. 뭔가 이렇게 봄 기운도 내고 싶고 네. 여기저기서 꽃이 방긋방긋하게 미소 지으니 나도 덩달아 심심생숭하고 이래서 좀 차려입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꽃망울 터지고 진짜 새봄이 딱 우리 곁에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7번 국도 새봄을 맞는 기분으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봄 기운 느끼시면서 오늘 함께 출발합니다. 자, 봄이 진짜 점점 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뭔가 자연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꽃이나 화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손만 대면 네. 애들이 막 비실비실 거리더라고요. 아직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사이예요. 아하. 그게 진짜요. 이래 쉬워 보여도 네. 정성과 마음을 다 해야 된다니요. 그냥 보통은 아유 저까지 끄면 물이나 주면 되지 이렇지만 네. 이래 생각하면 큰 오산이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줘야지 식물도 좋고 사람도 좋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희 씨처럼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 근데 또 상희 씨처럼 손만 대면 비실비실 거린다. 이런 어떤 마이너스의 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꽃 구경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을 찾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봄을 집 안으로 들이면 되는 거예요. 와우. 예? 멋진 말 아닙니까? 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봄 소식 전하는 식물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봄이다 봄!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와. 그런데 말입니다. 못 나가잖아요.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고 유혹을 하는데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집안에 봄을 가득 전해드릴 방법 알려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봄을 가득 드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춥고 고단했던 겨울이 사라진 자리에 따스한 햇살과 해사한 꽃들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좀 더 내 곁에 봄을 만끽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푸릇푸릇 봄단장 마친 집안은 어느새 새봄잔치가 시작되는데요. 쉽게, 간편하게, 하지만 효과 만점인 봄을 맞으러 함께 가보시죠. 저는 지금 봄의 푸르름을 집안 가득 안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뭔가 이분한테 가면 이 봄을 집안 가득 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I will be back. 아니 잠깐만, 봄을 드린다더니 웬 페인트? 분명 페인트라고 써있는데 어라? 이건 다육이? 뭐죠? 봄맞이 인테리어? 아니면 다육이 키우기? 거참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은 이 봄의 푸르름을 집안에 들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혹시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봄의 골목에서 만난 김남명 씨. 사실 제가 오면서도 좀 의아했습니다. 여기 지금 페인트라고 써 있는데 아니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직업은 이제 저 페인트 도색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직업은 이 페인트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취미로 하신 게 지금 이만큼이란 말씀이시죠? 제대로 한 수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집안에 봄을 불어줄 수 있는 이 다육이들 몇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여기 이제 바이솔 종류가 좀 있는데요. 바이솔은 뭐 일반인이나 다 이제 키우기가 쉽고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밖에 놔둬도 이제 얼지 않고 심을 때 이제 물 배수만 잘 되게끔 그렇게 이제 심으면은 그러면은 아니, 저는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거는 일반 흙에다가 이제 심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물 배수가 이제 안 돼서 그렇고 망을 깔고 마사를 좀 굵은 거를 좀 먼저 깔고 마사하고 배양토하고 섞어서 그걸 넣고 그리고 위에다가 심고 그리고 또 물을 주다 보면은 흙이 다 실려 나가잖아요. 그럼 그 위에도 마무리 이제 이렇게 마사를 이렇게 쭉 입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심으면 돼요. 굵은 모래와 배양토를 섞은 흙을 켜켜이 넣어준 뒤에 다육식물을 심을 건데요. 이때 핀셋이나 젓가락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심기 전 마른 잎은 미리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 마이너스의 손 전호준 리포터도 도전! 13년째 한자리에서 페인트 가게를 운영한다는 김남명 씨. 조용하다 못해 썰렁했던 골목을 환하게 만들고자 다육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이 간판 대신 아기자기한 다육이를 쳐다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죠. 야, 근데 여기 안에는 또 보니까요 완전 다른 풍경이에요. 나무처럼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마치 이제 다육이 숲에 온 것 같은. 다육이 아파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요. 요거는 PVC로 잘라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일일이 저기 달고 갖고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층층이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봤는데 나름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 화분도 손수 만들어 세상에 하나뿐인 인테리어 효과도 낸답니다. 혹시 그럼 막 동네 사람들이 다니다가 막 하나 달라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옆에 이제 많이 이제 새끼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분양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가꾸며 기쁨도 키워간다는 아저씨. 골목길에 내놓은 화초를 보고 누군가 미소 짓길 바라는 배려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남명 씨 덕분에 사람들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겠죠? 봄을 집안 가득 담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지금부터 그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봄을 집안에 들일 수 있을지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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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에서 피우는 화사한 봄. 최소라 씨. 이 집안에 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방법을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꽃이 있는 것들이랑 식물을 소개할 수 있는데요. 봄에 키우면 좋은 꽃과 식물을 알아볼까요?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아스파라거스라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식물도 있고 꽃이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자스민이라는 화분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이 각각 왜 이것들을 추천해 주시는지. 요거는 키우기가 참 쉽고 그리고 새순이 금방금방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새싹이 나오면 조금 더 봄 분위기가 나잖아요. 이 화분은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게 쉽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금방 자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키우시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꽃은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좋아요? 네, 향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자스민이다 보니까 향기가 좋아서 집에서 키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향기 좀 맡아봐도 되죠? 네. 그러면은 향기의 여왕이라 불리는 제스민. 하늘하늘 수줍은 초록의 이파리. 하지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만큼 강인합니다. 그 겨울 동안 있었던 잎들이 다 떨어지고 봄이 되면 새순이 올라오는데요. 그럴 때는 바깥에다가 화분을 조금 두시고 그 다음에 햇빛도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 물도 주시고 하시면 새순이 금방 자라는 화초들도 있고요. 꽃들도 마찬가지로 화분도 마찬가지로 화분을 좀 새로 바꿔주신다든지 분갈이를 해주시면 뿌리가 좀 더 흙 밑으로 내려와서 아무래도 조금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꽃은 좋아하지만 금세 지기 때문에
지배들이기 주저하게 된다면 주목! 좀 더 오래 우리 곁에 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꽃을 네. 집에 가져와서 어떻게 두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가 많은 꽃들을 먼저 꽂아주시면 아무래도 쉽게 꽃을 지지할 수가 있으세요. 아. 일단은 여기 아직 가지가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마저 꽂아주시고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것들과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있는 대가 있는데요. 이런 대들을 이제 가지 사이에 사선치기 하셔서 꽂아주시면 단면을 이렇게 사선으로 넓게 해서 줄기면을 보여주시면 조금 더 물을 깊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면이 훨씬 넓어지죠? 그럼 물올림이 좋다고요? 네네. 꽃을 오래 보는 방법이 사선치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꽃을 사가지고 오래 보면 좋은데 거의 한 3일, 길게는 일주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손님들이 되게 아쉬워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집에 있을 땐 일단 사선치기 해서 물을 매일 갈아주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저의 팁이 있자면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에다가 이제 집에서 보실 때는 밖에 꺼내놨다가 이제 출근하시고 일을 하실 때에는 냉장고에 잠시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놓으면 아주 싱싱하게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집안 가득 향긋한 꽃내음과 봄의 소식을 만끽하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봄의 전령사. 치유와 위로의 자연을 들이세요. 여러분 거실로요. 상희 씨? 네. 화면 보니까 어떻게 좀 자신이 생겼나요?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마음을 열고 대화를 좀 해볼까 봐요. 아, 대화를 나눈다고요? 네. 아, 꽃하고요? 네, 그러면 좀 제 마음 알아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아이, 예. 그러니요. 오늘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잘 기억해 뒀다고 꼭 햇볕이 쫙 내리쬐일 때 가드로 고래 좀 갖다 놓고 이러면요. 식물도 잘 자라고 우리도 기분 엄청 좋아지지. 맞습니다. 봄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봄을 집 안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상희 씨 팝콘 좋아해요? 오, 팝콘 좋죠. 영화 볼 때 꼭 있어야죠. 어떤 팝콘 좋아해요? 저는 네. 달달한 카라멜 팝콘이요. 아하. 명숙 누님은요? 나는 구수한 강냉이. 이거 두 분 다 이렇게 좀 취향이 다른데 저는 다른 팝콘 좋아합니다. 네, 저는 바로 벚꽃 팝콘 좋아합니다. 아, 맞네요. 요즘 여기저기 벚꽃이 아주 방긋방긋 얼굴을 뒤밀었는데 예. 진짜 꼭 팝콘 튀게 놓은 것 같네. 맞아. 네.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는 벚꽃 축제가 전국적으로 거의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데 근데 그 봄꽃들 보겠다고 우리가 다 모여서 구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영영 봄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이게 좀 네. 무서운 말이고 제가 네. 괜히 뭐 겁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한 말. 우리가 지금 봄꽃 보러 다 달려들면 영영 봄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사실이고 현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에도 크고 작은 봄꽃 축제들이 있지만요. 올해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봄 축제 하면은 네. 강릉의 경포대 벚꽃 잔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그렇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벚꽃을 보러 오는지도 그렇고 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강릉시청의 강근선 과장 모셔서 강릉 경포대 벚꽃잔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 경포대 벚꽃잔치 네네. 언제부터 생겼는지가 먼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경포대는 예로부터 관동 8경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매년 벚꽃이 이쁘게 피다 보니까 우리 강릉 시민뿐만 아니고 국내외에 많은 분들이 강릉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부터 매년 벚꽃이 피는 개화 시기 4월 초에 저희가 벚꽃잔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9회째인데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2회를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27회까지만 개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꽃구경 가가지고요. 네. 아들 뭐 사진도 찍어주고 그 아들 뭐 콧구멍에 바람도 넣어주고 진짜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진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이런 축제 때 뭐 관광객이고 아니면 뭐 이 시민들이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래요, 도대체? 저희 그 매년 벚꽃 그 잔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해 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28만 명, 2016년도에는 32만 명, 2017년도에는 35만 명, 2018년도에는 19만 명, 2019년도에는 21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저희 강릉을 찾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강릉에 와서 그냥 벚꽃만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신 김에 강릉의 관광 명소도 이렇게 둘러보시고 강릉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도 먹고 그럼 결국 그게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 무슨 얘기냐? 수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익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저희가 그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38억 5천만 원, 2017년도에는 87억 8천만 원, 2018년도에는 141억, 2019년도에는 98억으로 저희 봄철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17년도 12월 달에 KTX가 개통이 되고 맞습니다. 네,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다 보니까 2018년도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벚꽃 잔치 장소뿐만이 아니고 강릉시 전역을 이제 방문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축제 때 가보면요. 뭐 이건저건 뭐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참 많았는데 주로 뭐 어떤 게 줄을 이뤘어요? 아, 네. 그 벚꽃 잔치하면 일단은 경포 호수 주변을 걷는 행사, 네. 그게 가장 이제 큰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야간에는 불꽃 잔치 하면서 불꽃 잔치와 달빛과 함께해서 야간 벚꽃길 걷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주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 행사로는 저희가 시민 놀이자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스킹 등 각종 공연 행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각종 체험, 저희 먹거리 푸드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체험. 예, 이런 이제 각종 체험들을 하면서 이제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봄의 낭만이고 봄의 추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19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축제가 다 취소가 됐죠. 우리 강원도만 하더라도 또 이제 대표적인 봄꽃 축제가 삼척 맹방의 유채꽃 축제도 많은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축제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채꽃밭을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꽃을 심지 않았습니다. 네. 이 마음 아파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죠. 진짜. 네. 근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초 설악 벚꽃 축제 역시 전면 취소됐고요. 네. 정선의 동강 할미꽃 축제의 경우에 대부분의 행사는 사라지고 축제장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또 5월에 열리는 삼척 장미 축제 역시 공연이나 체험 같은 행사를 없앴고요. 설악산 국립공원의 야생화 탐방은 시간대별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우리 강릉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도 폐쇄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 네. 작년에는 경포대뿐만이 아니고 경포대 주차장하고 3일탑 주차장 다 폐쇄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포대는 폐쇄를 하지만 경포대 주차장과 3일탑 주차장은 개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손소독제 비치 등과 그 상치 순찰 계도로 인해서 거리두기 계도 및 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드론을 활용해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 계도하는 방법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경포대 사거리부터 경포대 입구까지 그 진입로 부분은 주정차를 단속해서 드라이브 스루로 그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완전히 폐쇄는 아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일정 정도 좀 볼 수 있게는 해놓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도 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다. 뭐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작년에 생각해보면 작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올해는 아쉽지만 좀 참고 내년에 만나자. 네. 근데 그거 이제 또 누구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 비접촉
이게 이제 큰 하나의 어떤 시대의 흐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비대면이나 비접촉에 어떤 그 걸맞는 그런 이제 축제의 내용이나 형식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벚꽃 축제의 경우는 자연 환경과 함께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이게 비대면 축제로 진행하기에는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올해 저희가 해돋이 축제 때 실시했던 것처럼 네. 그 랜선 방청객들과 함께 예, 유튜브 예,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하는 축제 이런 이제 축제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2년 연속 행사가 취소되면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 이제 저희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풀리신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코로나가 조금 예, 확산되는 분위기라서 그 산뜻한 봄 날씨에 그 꽃 구경을 하고 싶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강릉을 방문해 주셨다면 옆 사람, 앞 사람과 거리 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은 필히 좀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마스크 없이 그 자유롭게 벚꽃 감상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네. 오기를 바라면서 많은 방문객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나 직접 봄꽃을 보면서 봄의 정취를 느끼고 싶죠. 하지만 또 그러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나와 내 가족,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올 봄도 약간의 아쉬움을 담은 채 네, 그 제한된 환경에서 좀 봄을 즐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나중에 네, 더 아름답게 만나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경포대 벚꽃잔치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관광과의 강근선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춘객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즐길상, 봄춘, 손객자를 써서 봄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네, 상춘객.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네. 상춘객이라는 말은 있는데 뭐 상동객, 상하객, 상추객 이런 말은 어색하기도 하고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딱 봄에만 쓰는 단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계절 중 그래도 최고는 봄이래요. 아하.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 마음을 또 확 사로잡고 이러는 것도 봄이고 그러니 봄에만 쓰는 게 맞지. 아, 그렇군요. 누님 요새 봄을 너무 많이 타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 표터 났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누님의 젊었었던 시절, 8, 90년대에는 봄을 어떻게 즐겼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즐길 거리, 먹을 거리가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옛날 TV, 그때 그 시절 봄나들이 한번 떠나보시죠. 1985년 경포 벚꽃길이네요. 아이, 상희 씨 그러네. 태어나기 전에. 아유, 한참 35, 6년 전이죠. 전이어도 벚꽃은 저래 폈지. 그러니까요. 우와. 아유, 예쁘네요. 역시 사람들이 많네. 저 뒤에 개나리네요. 개나리. 사진 찍고. 개나리. 근데 개나리가 원래 가장 먼저 핀대요. 그러니. 아유. 아, 저도 어렸을 때 저런 사진이 있는데 집에.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벚꽃하고 개나리가 어우러지니 더 좋네. 네. 아이고, 저 뭐야, 결혼식, 필요연 했네. 그러니까 결혼식 다녀오셨나 필요연. 보다. 그렇죠? 아, 뒤풀이로 오셨나 봐요. 저 때는 한복도야 좀 진하다, 색이. 아, 예쁘네요, 벚꽃. 네. 네.
와, 오부치 그림이네요. 진짜 근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한적하네요, 진짜 저 때.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 네. 이 나무 굵기도야 애떼긴 애뗐다. 오, 경포대네요. 네, 아이스크림 아유 모처럼 또 나왔으니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지. 저 맛있는데. 사진 찍는 아유, 거죠? 빨간색 원피스를 차려입고 네. 옛날에는 그땐 필름 카메라 썼잖아요. 필카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상희 씨도 알아요, 필름 카메라? 그럼요. 필름 카메라 알죠. 아유 그래도 여전히 기분이 좋네. 벚꽃이 활짝 피는 곳은. 아유 경포동 벚꽃길. 네. 아유 참. 야 80년대인데도 지금과 뭐 버금가네요. 풍경은 마음은 네. 똑같지 뭐. 저는 지금 화면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사람들이 마스크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 그럼요. 저건 너무 부럽지. 아이고 너무 곱다. 저렇게 봄을 만끽했었는데. 진짜 호수 보임이 팝콘은 팍팍팍 튕겨놓은 것 같네. 네. 와, 다들 알록달록 하시네요, 옷들이. 그러니까요. 사진도 많이 찍고. 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아이고 아가야는 잠이 들었네. 되게 많이 나오셨어요. 봄은 바깥으로 나오라고 유혹하는 계절이죠. 아이 그렇죠.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 아 저런, 야가 지금 저런 벚꽃 어린이들이 꼭 배달됐나? 있었죠. 네. 왜 이렇게 아이고. 꽃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지 저 때는. 아, 요즘에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참 봉실봉실하고 이쁘네. 아, 날씨 참 좋네요. 네. 그리고 발걸음도 사뿐사뿐해 보여요. 저 때는 미세먼지도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경포대 세본맞이 시민잔치. 노래자랑 같은 거 하고 그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 저 95년도죠. 아, 그래서 풍선 하나씩 들고 네. 아들은 또 저럴 때 풍선 하나씩 사줘 지켜줘야지 맞아요. 좋아하지. 저 꼭 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맞아요. 아유 좋다. 아유 꼬마가 그래도 엄마 저래 엄마를 찍어주고 청 자켓이 유행이었나 네. 보네. 대부분 다 청을 많이 입었네. 요새도 저거 유행인데. 맞아요. 요즘에도 청자켓 유행이에요. 유행은 돌고 돌아요, 그지요?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90년대 화면이니까 이제 자동차가 조금씩 늘어나네요. 오, 예리하신데요. 마이카 시대죠, 마이카 시대. 네. 아, 예쁘다. 우와 저 택시도 노란 택시 네. 오랜만에 보네. 야, 경포 해변. 오 말도 탔었구나. 어머야. 네. 재밌겠다. 와, 날씨 진짜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날씨 너무 미세먼지 좋았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아유 저 뒤에 보트 타는 거 봐요. 얼마나 시원하겠나. 이제 벚꽃 보고 바다도 같이 보는 거죠. 확실히 80년대 아니, 화면하고 90년대 화면이 달라요. 정장 입고 놀러 오네. 아, 아, 발도 아, 야, 담가야죠. 저러다가 야 파도 확 치면 훌러덩 다 젖어. 확실히 90년대 아이고, 화면은 바깥으로. 레저가 그렇지. 많이 늘었어요. 오. 그렇죠? 즐길 거리가. 근데 봄에 좀 춥지 않을까요? 저 봐요. 가족끼리 그렇죠. 저래 나셋들 다 정장을 이래 많이 입었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체례 입고 관광을 가야지. 아, 아이고 이뻐라. 엄마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아유 유행이 길게 입었을 땐가 보다. 야. 상당히 화사하게 입고 나오셨는데요. 네. 강릉시 대학 캠퍼스군요. 네. 와. 캠퍼스에 봄이 먼저 오죠. 맞아요. 봄이 오는 캠퍼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있어요. 아. 오토바이. 확실히 봄이라 그런지 잠보 색깔도 네, 화사하고. 예, 네. 화사하고. 네. 자는 친구도 있네요, 저기. 여기 엎드려서. 되게 좋아 보여요. 예, 그쵸? 여유 있어 네. 보이고. 아유,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저 화면 보니까. 그러네. 난 아까부터 침도 막 생겼네. 설악산이네요. 설악산 국립공원. 네, 설악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당연하죠. 맞아요. 네. 그래도 봄나들이 간다. 그럼 설악산 진짜 한 번씩 다 갔다 오고 네. 했죠. 아름다운 산이죠. 야. 설악산. 아직은 그 아웃도어가 있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어. 예, 예. 또 의상 청바지 그- 입고 산에 많이 가고 네. 그랬죠. 그냥 청바지에 점퍼 하나씩 그렇죠, 입고. 그렇죠. 예. 저 다리 알아요, 저. 아, 그래요? 네.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게 저 얼마나 맑아요. 와 신기하다 양복을 입고 진짜. 저렇게 산에 산에 오실 때 양복도 그러게요. 입고 바다 올 때 정장 입고. 예. 그게 시대의 또 유행인가 보네. 지금 보니. 웨딩 웨딩 디프리- 촬영 뭐 그런 그거 건가요? 아니구나. 그냥 산책 오고 그냥 놀러 왔는데 정말요? 정장 저래 빼 입었네 야. 확실히 와, 다르네. 너무 예쁘다. 케이블카. 아유
케이블카 타고 위에서 내다보면 진짜 저 어렸을 때 타봤는데 저거. 저도 타봤어요. 예. 아유 뭐야 아들 뭐해서 뭐 게임도 하고 수건 돌리게 해야 되는 거 원래. 맞아요. 수건 돌리게 하고. 걸리면 인디안 밥 때리고. 그래도 보기 좋네. 가족끼리 나와서 이래 소박하게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저러고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게 아, 계곡물 깨끗합니다. 복수 강아지 아닌가? 오른쪽에? 아유 그래. 버들 강아지 맞아 버들 강아지. 설악산 대청봉 진달래. 봄하면 또 진달래죠. 그럼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보다 설악산 진달래가 더 곱구나. 그럼요. 네. 아, 예나 지금이나 진짜 참 봄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근데 진짜 이 봄을 마스크 없이 맞게 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기다려지네요. 맞아요. 많이 기다려져. 두 분 동해 무릉계곡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럼요. 당연히 가봤죠. 그거는 동해 대표 관광지래요. 그쵸.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느끼는데 네. 이야 풍경이요. 끝내줘요. 저는 얘기로 들었는데 네. 여름철에 물놀이 즐기기에도 좋고 또 트레킹하기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해 무릉계곡에 새로운 길이 조성이 됐어요. 걷기 좋은 산책로부터 등산로까지 만들어졌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두타산과 청옥산 사이에 자리한 동해 무릉계곡. 신선이 논일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그 풍광이 빼어나 무릉도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 새로운 길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 8월 부분 개방된 배틀바위 산성길에 이어 4월 초 개방을 앞둔 무릉달빛 호암속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저는 지금 동해시 무릉계곡에 나와 있는데요. 무릉계곡은 동해시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 관광지죠. 오늘 이곳에 정말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곳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호아줌마 이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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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호호 아줌마예요? 제가요, 잘 웃고 하는 게 만화영화에 이렇게 약간 통통한 호호 아줌마 닮았다 그래서 제 별명이 호호 아줌마예요. 저와 함께 오늘 걸을 길이 어떤 길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새로 생긴 길인데요. 무릉 달빛 호암속길이라는 길이에요. 아직 일반에게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리포터님과 저랑 걷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길이에요. 무릉달빛 호암속길은 호암소 계곡을 따라 1.82km 구간에 조성된 생태 탐방로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데크길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다 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자연하고 같이 숨쉴 수 있게 만들어진 길인데 아까 제목에서 지금 느끼셨듯이 무릉 달빛 호암속길이에요. 그러면 밤에도 걸을 수 있다는 길이죠.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 길은 밤에도 충분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 길로 조성되어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물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그렇죠?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요즘에 불멍에 이어서 물멍이 유행하잖아요. 네, 맞아요. 물멍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물멍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가서 물멍 한번 해볼까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물빛이 정말 예쁘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물 같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물멍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바위를 타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산책로를 따라 숲의 청량한 기운을 느껴봤다면 이번엔 난도가 조금 있는 등산로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호암속길을 걷고 나서 다음으로 추천해 줄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기는 배틀바위 산성길이에요. 이 배틀바위 산성길은 예전에는 여기가 너무 험해서 정말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갈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작년 8월 1일에 동해시에서 데크를 놓고 해서 일반인들 다녀갈 수 있게 꾸며놓은 곳이 배틀바위 산성길인데, 이 산성길이 왜 들어가냐면 배틀바위로 해서 두타산성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배틀바위 산성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길입니다. 여기 리포터님하고 저는 오늘 1시간 반 정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배틀바위 산성길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큰 맘 먹고 가야 됩니다. 네, 자, 화이팅하고 올라갈게요. 지난해 8월에 개방된 배틀바위 산성길은 관리사무소에서 두타산성 입구 2.7km 구간에 조성된 길인데요. 초보자에겐 만만치 않은 길이라 반드시 등산화와 산행 장비를 갖춰 올라가야 합니다. 시작부터 계단이 그쵸. 네. 여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원래 산성길은 이쪽인데 이쪽 공간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쪽 공간을 정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휴휴 쉼터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여기가 왜 휴휴 쉼터가 됐냐면 이승유가 여기 사마사에서 책을 들여다보면서 제왕홍기를 저술했는데 이승유가 다니던 길이다, 그래서 휴휴 쉼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잠시 걸음을 멈춰볼까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잠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길을 나서 볼까요? 저 내려가세요. 조심. 내가 조심해야 돼. 이야, 뭐야? 그동안 집콕 생활만 해서 그런지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숨은 비경을 보기 위해선 이 정도 수고로움은 감내해야겠죠. 와, 이곳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숯가마터예요. 숯가마터라고 하면 나무를 저렇게 사서 차곡차곡 꽉 채워놓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걸 덮어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다 팔기도 하고 집에서 활용도 하고 그랬던 선조들의 지혜가 남겨져 있는 숯가마터예요. 산행길에 미처 보지 못했던 풍광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이만큼 올라왔어요, 벌써. 저 진짜 제 자신 너무 기특해요. 너무 좋다. 배틀바위로 향하는 길 곳곳엔 수줍게 고개를 내민 봄꽃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있는데요. 예쁜 봄꽃을 보며 쉬엄쉬엄 오르다 보니 어느새 배틀바위에 다다랐습니다. 와, 해설사님 저 진짜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저 뒤에 풍경 보니까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죠. 아직도 그 올라올 때 힘든 고통이 느껴져요? 아니요, 이제는 이 풍경의 에너지를 받아서 힘이 지금 넘쳐요. 힘이 넘치죠.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우리 배틀바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배틀이 뭐예요? 그 옛날에는 옷감을 짰잖아요. 그래서 그 배틀 짜는 모양이랑 똑같다 그래서 배틀바위인데, 사실은 여기는 지금 보면 평평한 곳이 없어요. 그죠? 다 뾰족뾰족한 바위인데, 여기 있는 전설이 어떤 전설이 있냐면,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인간 사는 세상을 이렇게 내려보시다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무릉계곡을 보시게 됐대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학소대가 있거든요. 학이 산다는 곳에 학소대인데, 거기에 착한 일을 한 선녀들에게는 거기를 내려보내서 거기서 놀다가 용주 바로 밑에 선녀탕이 있어요. 거기서 목욕을 하고 밤에 올라오게 했고, 하늘나라 질서를 어지럽힌 선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녀는 이 뾰족뾰족한 바위 위에서 벼 세피를 짜야지만 올라올 수 있게 반성하고 올라오게 했다는 곳이, 그래서 여기가 배틀바위에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여기 무릉계곡에는 명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래서 우리 해설사님이 저 끌고 올라와 주셔서 제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치도 보고 아니에요. 힘도 저도 얻어가요. 혼자 왔으면 못 왔어요. 같이 오니까 올 수 있었어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무릉달빛 호암속길과 기암괴석의 절경이 펼쳐진 배틀바위 산성길. 걷기 좋은 봄날, 사람은 멀리, 자연은 가까이 하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와, 배틀바위가 우뚝 솟은 게 참 멋있는데 네. 원래 이 배틀바위 산성길이 산세가 험해서 그동안 출입이 통제가 되어 왔는데요. 등산로를 정비한 뒤에 작년 8월부터 이제 일부가 개방이 되면서 누구나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 그 오르막길이라서 네. 그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 보이는데 아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딱 숨겨졌던 그 비경을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니 누구나 한 번쯤 꼭 댕겨왔으면 좋겠네. 네. 나도 가야지. 등산로보다 조금 쉬운 길을 원하신다 그러면 무릉달빛 호암속길. 네, 이 길을 걸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고 또 소나무 숲이 아주 좋거든요. 네, 소나무 숲이 좋다는 건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쫙쫙 나온다는 거죠. 한 번씩 다들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릉달빛 호암속길은 4월 초부터 개방이니까요. 산책 삼아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봄이면 어쨌든 바깥 나들이가 많아지고 바깥 나들이가 많아지면 운전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운전할 일이 많아진다 이건 우리가 안전사고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는 4월 17일부터 차량 제한 속도가 바뀝니다. 네, 전국의 도심부에 해당되는데요.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집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요 네. 3,000명에 달한다고 하지 않소.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자고 하는 정책이니 그 뭐 17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부터 그냥 바로 속도를 줄이고 우리고 이거를 준수하면 좋지.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이 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국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